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 어제도 이제 상남자에서 빅매치를 했었지만은, 오늘은 더욱 이제 매니아층이, 볼 수 있을 법한, 슈퍼 이제 월드복싱이 중계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우식 경기가 다가온다고. 우식이 떠오르는 감자죠. 왜 떠오르는 감자? 생긴 것도 감자같이 생겼지만은 뭔가 이름이 우식이라고 해서 해외 선수 같다라기보다 옆 친구 혹은 뭐 학교 다닐 때 동창 이름이 우식이라는 친구가 꼭 한 명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감이 가고 뭐 바디 쉐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네 아저씨처럼 좀 포근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식이에 대한 이야기, 경기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이슨 퓨리와 이제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제 타이슨 퓨리라 하면은 이제 거의 이제 극강이죠. 예. 진짜 거의 접은 적이 없고, 예, 진짜 그 정도로 이제 엄청 센, 예, 진짜 그 제가 알기로는 아예 제가 알기로는 무패로 알고 있거든요. 예. 34전 33승 24KO 1무. 1무는 제가 알기로는 디온테 와일더하고 디온테 와일더란다. 은간호하고 경기 때 이제 1무를 이제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의 무패하고도 다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극강이에요. 88년생이고 우선 신체가 아무리 슈퍼 헤비급 월드 복싱이라고 하지만은 넘사입니다. 넘사에. 넘사인데 키가 2m 6에 126kg에 윙스팬이 자기 키보다 10cm가 더 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링에 섰을 때 아예 링을 꽉 채우고 있고 아예 그냥 넘사라고 보시면 돼요. 신체 조건이 엄청 좋아요. 그냥 NBA 농구로 따지면 거의 센터 포지션에 가까운 어떤 신체 사이즈인 거죠. 이제 거기서에 나오는 많은 활동량과 그 다음에 긴 거리에서 나오는 아웃복싱 스타일이 여태까지 타이슨 퓨리를 있게 했고, 타이슨 퓨리가 또 경기 내외에서의 심리전이라든지 상대를 도발하면서 뭔가 정신적으로 말리게 하는 이런 쪽에 또 특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약간 좀 그런 쪽에도 이제 전략을 잘 짜는 선수예요. 그래서 또 이제 번외 이야기를 해보자면, 프란시스 은가노하고 이제 퓨리하고 이제 경기를 했었을 때 저는 퓨리가 저는 은간호가 경기를 이겼다고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경기 내용도 그렇고, 다운도 뺏어냈었고, 그리고 은간호가 훨씬 여유가 있었었고, 예. 은간호가 뭐랄까, 앤서니 조슈아하고 경기할 때는 앤서니 조슈아가 너무 이제 그날, 복싱 플랜을 잘 짜왔고, 은간호에 대해서 연구를 너무 많이 해와서, 은간호가 그냥 맥없이 쓰러진 것처럼 종합격투기는 역시 복싱이 안 되는구나라는 어떤 수준을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타이슨 퓨리하고 첫 복싱 데뷔전 했었을 때는 아예 틀린 몸놀림이었었거든요. 퓨리에 대해서 전략을 잘 짜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연 12라운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종합격투기 선수가. 왜냐면 격투기는 3, 5라운드밖에 없잖아요, 길어봤자. 근데 다 그걸 버티고 실제로 체력도 여유가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었죠. 근데 이제 일전을 치르고 있는 사람한테 복싱 협회나 복싱 레프리들도 아마 우승을 주기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간우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여러 격투기 선수들, 복싱 선수들도 은간우가 경기를 이겼다, 퓨리가 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 이제 결과는 퓨리가 이제 무승부로 이제 끝난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무튼 그런데 이제 프란시스 은가노하고 이제 프란시스 은가노하고 경기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근데 퓨리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퓨리는 은간호하고 경기를 떴었을 때 이 좀 오래 쉬었었어요. 제가 알기로 2년 정도를 쉬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링러스트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자기도 이제 감각이 끌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 경기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잘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우식이 이제 극강이기도 하고, 우식도 앤서니 조슈아, 그러니까 은간호를 이긴 앤서니 조슈아를 또 잡은 우식이가 이제 타이슨 퓨리를 또 경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근데 또 은간우가 경기 내용으로는 또 퓨리를 잡았어. 그러니까 상성상 돌고 돌아서 거의 서클 같은 느낌으로다가 둘이 만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붙게 됐는데, 퓨리도 자신감이 엄청 찼고 경기 전에 이런 언론 플레이라든지 심리전을 굉장히 잘 이용해요. 항상 자신만만해하고 도발도 잘하고, 그래서 상대를 약간 이런 정신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잘 압박하고 말리게 하는 그런 약간 심리전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퓨리도 이제 잘 준비해서 나왔겠다 해서 이제 경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1, 4라운드 때는 이제 퓨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아웃복싱 하면서 데미지를 많이 줬고, 그 다음에 경기를 이제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요, 또 우식은 중반 라운드 때는 퓨리한테 위험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카바를 뚫고 들어오는 펀치들 하고 또 카바를
카바 밖에서 이제 맞는 펀치들도 굉장히 데미지가 있었어서 퓨리래 우식도 조금 제 생각에는 막 휘청거리고 막 정신을 잃고 눈이 풀리고 이런 경우는 없었지만은 좀 위험한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하고 데미지가 들어가는 느낌이 많이 연출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또 우식은 신체 조건이 어떻게 보면은 UFC로 따지면 헤비급에 속하는 신체 조건이 191에 체중이 100kg 초반대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퓨리 옆에 세워놓으니까는 퓨리가 워낙 이제 신체 조건이 좋다 보니까 덮이더라고요. 완전 애기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진짜. 옛날 타이슨과 상대편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타이슨도 굉장히 신체 조건이 작았잖아요. 키가 프로필상에서는 180으로 나오는데 178 정도다라고 이제 피셜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식도 타이슨에 비하면 신체 조건이 좋지만은 퓨리가 현대 복싱 중에 워낙 신체 조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NBA 센터 사이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 우식도 엄청 쪼그라들게 보이더라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신체적인 열쇠로 퓨리가 실제로 많이 이용해 먹었어요. 퓨리가 여태까지 경기했던 것들, 은간우도 피지컬이 좋죠. 윙스팬 길죠. 그 다음에 와일더도 키가 2m에 윙스팬 길고, 다 비슷한 신체 조건이거나 근소하게 자기보다 신장 사이즈가 작은 사람하고만 경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스몰 사이즈하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신체적 이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1, 4라운드 때도 굉장히 재미를 많이 받고, 본인도 이제 경기가 잘 풀리니까 여유도 많이 부리고 그런 어떤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우식은 느낌이 타이슨하고 비슷한데, 타이슨은 탄성이 있고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하고 자세가 우식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고 또 유연하고 또 그다음에 좌우 앞뒤를 더욱 활발하게 씁니다. 그리고 타이슨은 좀 더 스텝이 지면에 붙어 있고, 우식은 좀 더 이제 점프를 하면서 스텝을 밟고 있고 좀 투박합니다. 투박한 그런 차이의 인파이터성 이제 그 헤비급 복서들인데, 우식은 굉장히 투박한데도 계속 이제 정립을 한다 해야 되나? 계속 정립을 하고 계속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거의 초반 라운드 때는 거의 우식이 두 스텝을 움직이면은 퓨리는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효율적이게 한 스텝만 움직여도 본인이 원하는 이제 복싱을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이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식이 처음에 계속 이렇게 자기가 들어가려면 두 걸음 더 들어가야 되고, 펀치를 내더라도 잽을 한 방에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리가 짧아서. 그래서 여러 개, 3개, 4개를 뻗으면서 가야만이 거의 이제 퓨리 얼굴에 닿기 때문에 우식의 체력 소모가 쉽지 않겠다라는 어떤 부분이 들었었고, 중반부에서도 뭔가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노출돼서 퓨리의 분위기인가라는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후반부쯤 9라운드쯤 돼서 뭔가 퓨리가 확 이렇게 기어가 떨어지더라고요. 예. 뭔가 전원이 확 꺼진 느낌? 그러면서 코에 출혈이 났었는데, 그건 어쨌든 출혈일 뿐인 거고, 막 코가 완전 삐뚤어지고 코가 골절이 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코피 나는 것을 계속 의식하면서 코를 닦으면서 몸을 계속 등을 돌리면서 계속 회피하는 듯한 아웃복싱 스타일을 구사하더라고. 소극적이게 펀치를 계속 내어주면서 자기가 자기의 분위기로 아웃복싱 스타일을 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느낌의 아웃복싱 스타일. 그래서 뭔가 순간 전원이 꺼진 느낌이 들어서 오라 이런 약간 좀 저도 당황을 하는 어떤 9라운드 상황이었는데, 우식이 그 틈을 타서 계속 송하기 펀치를 코너에서 밀어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턱에 몇 개 들어가고 하면서 다운을 뺐었어요. 그러면서 우식의 분위기로 완전 넘어왔거든요. 그 전에는 우식이 이렇게 지는 라운드도 있었고 이긴 라운드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리고 위험한 상황들도 있었고. 그치만 우식은 계속 스텝이라든지 에너지 레벨을 안 떨어뜨리고 계속 살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맞으면서도 계속 리스크를 걸고 들어가고, 어쨌든 하고 다양한 각도의 펀치를 계속 내면서 계속 상대 단점을 계속 파고들고, 그리고 계속 마일리지를 쌓고, 그리고 퓨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도발하고 하다가도 본인이 공격을 하다가 본인이 또 회피하면서 아웃복싱 스타일로 아웃라인을 이제 돌면서 스텝을 밟다가 순간순간 전원이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이도 있고 이제 좀 연식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구력이 많이 쌓이다 보니, 제가 이야기했죠. 투기 종목은 구력이 쌓이면은 오히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뭐 좋아질진 몰라도 이게 계속 데미지를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구력이 엄청 떨어진다. 그래서 투기 종목은 이렇게 장수하기가 매우 드물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라운드 초반부터 후반까지 중간중간에 확 전원이 꺼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아예 막 발을 붙이거나 갑자기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식이가 확실히 들어가더라고요. 예, 내 친구 우식이 말고요. 선수 우식. 우식이가 그때 틈을 타서 데미지를 쌓고 그때 정립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투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스텝 밟지 않고 맞아도 들어가고 맞아도 카바링 두텁게 해서 거북이 만들어서 쭉쭉쭉쭉 들어가고, 예, 어쨌든 리스크를 걸면서 뭔가 본인의 물론 전략이었겠지만은 계속 공격적이게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민족 스타일처럼 진짜. 그래서 뭔가 우크라이나의 정특인가라는 느낌이 들고, 트렁크라든지 글러브라든지 가지고 온 어떤 이런 의상들이라든지 들고 있는 국기도 우크라이나 파란색, 노란색이 굉장히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 특유의 전투 민족에 대한 어떤 이런 스페셜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 어쨌든 우식이가 좀 이렇게 우월하게 경기 내용이 괜찮게 이기게 되었죠. 그래서 우식은 지금도 헤비급에서는 수치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칙이 굉장히 많고 언더독도 탑독이 될 수 있고 탑독도 언더독이 될 수 있는 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경기가 헤비급 경기란 말이에요. 모든 어떤 타격 종목은. 근데 우식은 지금도 이제 무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앤서니 조슈아라는 잘생기고 핸섬하고 언더아머에서 협찬받는 거의 슈퍼스타급,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적으로도 슈퍼스타급이 앤서니 조슈아를 이긴 진짜 작은 거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탤런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본인이 이제 승리의 발표가 났었을 때 울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단호한 느낌? 왜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기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좀 더 굳건한 느낌이고 사람이 단단하다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 하고,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계속 경계를 지으면서 전쟁을 해왔던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랄까 좀 전투성이 강하고 공격성이 짙다. 어릴 때부터 뭔가 이런 무예라든지 투기 종목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다, 나라 정서상. 그래서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런 민족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는 좀 더 강력하고 멘탈적으로도 많이 무장됐겠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식이란 선수가 뭔가 비주얼도 동네 아저씨처럼 생겼고 못생겼기 때문에 복싱에서 전적이나 그 다음에 경기 내용은 좋더라도 뭔가 이 사람을 끌어준다는 느낌은 하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타이슨 퓨리는 키도 훤칠하죠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잘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어그로도 많이 끌고, 또 본인이 인플루언서들하고 이제 비즈니스도 많이 하면서 본인 마케팅을 잘 해요. 자기 에이전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식은 좀 약간 진짜 이름과 비슷하게 우직하게 그냥 복싱에만 열중하고 뭔가 그런 외적 비즈니스라든지 자기를 좀 더 뻥튀기 하는 그런 마케팅은 좀 소홀하다는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받거든요. 아니면 말고요. 근데 그런 거 대비 항상 실력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면서 묵묵하게 이렇게 하는 선수들이 저는 의외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매력이 있다. 뭔가 묵묵한 느낌의 우식이 하고, 또 실제로 보면 항상 질 것 같아요. 예. 신체적인 조건이나 생긴 거나 너무 좀 헤비급 복서 치고 순둥한 느낌이 있고, 또 체구가 워낙 이제 페이스오프라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기본이 이제 월드복싱 헤비급은 다 2m잖아요. 솔직히 디온테 와일드 2m야, 그 다음에 앤서니 조슈아 2m야, 타이슨 퓨리 2m야, 다 2m다 보니 우식이 항상 섰었을 때 엄청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낳거든요. 그래서 거의 진짜 우크라이나계의 타이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적도 타이슨과 비빌 정도로 저는 나쁘지 않고 KO율도 잘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6, 7할은 지금 프로 전적에 KO를 지금 그 KO율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식도 어쨌든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87년생이다 보니까 40을 바라보고 있고, 퓨리도 88년생으로 나이가 적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이번에 느낀 게, 은간우 경기는 저는 뭔가 퓨리의 컨디션 난조, 그 다음에 링러스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핑계거리들로 저도 합리화를 했었어요. 전에 와일더 뭐 1, 2, 3차전 해가지고 뭐 우월하게 잡은 것들, 그 다음에 자기가 증명해낸 것들, 여태까지 복싱기를 걸어오면서 본인이 경기 내용들도 좋게 해서 우월하게 이겼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컨디션 난조의 우연이겠지 했는데, 우식과 경기를 보면서 조금 이거는 저의 확정형이고 이제 팩트성 있는 발언인데, 퓨리는 좀 에이징 커브가 심하게 온 것 같습니다. 후반 라운드 때 확실히
못 버텨요, 얘가. 예, 진짜로. 스텝도 아예 죽어버리고 뭔가 이런 공격 볼륨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퓨리는 확실히 좀 이제 배터리가 다 되지 않았나,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느낌이 들고, 모르죠. 다시 또 뭐 재기할지. 근데 지금 연패 거의 연패급의 수령이 좀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은간우하고 무승부일지언정 은간우는 거의 경기 내용은 이제 은간우가 거의 이겼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저도 그거를 1초도 눈을 안 떼고 라이브로 진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냥 뭔가 복싱의 어떤 파벌로다가 정학격투기 선수가 와서 복싱 선수의 탑을 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겨버리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MMA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변을 협회에서 만들겠습니까? 레프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더 우월하게 퓨리를 채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시대에 또 어떤 거물이 지고 또 한 시대에 또 어떤 신인들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타가 이렇게 떠오를 때면 전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농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MMA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맥그리거, 조지 알도 시대 때 패더급만 따지더라도 맥그리거가 조지 알도 덮어서 알도 이제 바닥치고, 맥그리거 올라갔죠. 근데 맥그리거도 막 지다가 더스틴 포일이한테 막 지다 보니, 그리고 또 자기가 잠깐 이렇게 좀 이렇게 격투기를 놓고 있다 보니 토프리아 볼카노프스키라는 또 신성이 올라와서 자리 잡고 하는 이런 판도들이, 너무 현역인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마음이 아플까. 나는 왕년에 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락하는 것들을 본인이 몸소 느끼기도 하고 전적으로서도 말해주기도 하는 것들이 참 안타깝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식이라는 사람이 앞으로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적수가 없어 보이는데, 제 느낌에는 앤서니 조슈아하고 또 한 번 더 경기를 잡지 않을까. 앤서니 조슈아도 경기에 직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즐긴다는 느낌 없었습니다. 앤서니 조슈아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카메라가 쉬는 시간마다 스포트라이트로 잡아주는데, 즐긴다는 느낌보다 자기가 다음에 경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뭔가 집중해서 연구한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었어요. 모니터링 한다는 느낌이. 그래서 뭔가 진짜 좀 이렇게 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식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좀 멋있었고, 어쨌든 신체 조건이 엄청 불리했잖아요. 거의 16cm라는 신장과 리치도 20cm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그걸 이제 뚫고 들어가서 공격을 퍼부었고, 데미지를 누적시켰고, 본인이 셋업을 깔았고, 그라운드 때 빈틈이 바로 보이니까 거기서 진짜 바로 붙어갖고 코너링에서 후다다다 치니까 진짜 안 쓰러질 것 같던 고목나무 퓨리도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예 판도가 아예 기울어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싱 경기도 진짜 재밌거든요. 저도 이 복싱에 대해서 완전 매니아틱하게 하고, 제가 복싱을 막 생활체육을 하지 않다 보니 복싱을 막 즐겨보고 완전 파고 막 그러진 않는데, 다양하게 제가 투기 종목 중에는 이제 UFC, 그 다음에 월드복싱 이렇게 되게 좀 즐겨보거든요. 구기 종목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또 복싱 좋아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다음 상대는 누가 될 건지, 제 생각에 앤서니 조슈아 보고 있거든요. 또 앤서니 조슈아가 은간우를, 그러니까 퓨리를 내용으로 잡았던 은간우를 또 우월하게 거의 1, 2라운드 초반 라운드에 이겼기 때문에 둘 다 명분이 있거든요. 둘 다 지금 승승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재경기가 이루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또 앤서니 조슈아가 다시 재경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정경기처럼 우식이한테 개처발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의 어떤 오점들도 많이 찾았을 것 같고, 좀 이번에 경기를 직관하면서 하고, 또 자기가 이제 계속 지금 수련해 오면서 우식 경기 플랜을 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전술들을 많이 짜와서 2차전 땐 좀 쟁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See you!